유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유성구의 정례의 제1차 사이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 의안 접수사항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창현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7일 이일의 의원회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11월 7일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2025년 11월 10일 유성 도룡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2025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동료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및 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등 일반 안건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진행 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승인 후 바른 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노인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대하여 노인의 사회 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 계획의 수립 시행을, 안 제5조에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의 선정 및 위탁을, 안 제7조에서 참여자 모집 및 관리 등 세부 운영 사항의 근거를, 안 제9조에서 관련 기관,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의 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석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현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의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의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6조에서 안전보안관의 위촉, 직무, 임기, 관리 및 해촉을,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 안전보안관의 교육, 대표단 활동 지원을, 안 제10조에서 표창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은 박석현 의원님의 5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네,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좀. 네, 재난안전과장님 잠시 발언다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3조 제 9호에 2 해가지고 이제 저희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안전보안관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뭐 지역 내부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는 근거 때문에 예, 하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죠? 예. 근데 이게 이 주민이라고 표현은 돼 있는데 우리 3조의 4, 5 보면은 구화 안전문화 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이 초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이 돼 있거든요. 네. 이분들까지도 유성구의 주소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이 협약을 일단 체결을 했는데도 예, 예. 근데 그래도 이 주민등록 네. 주소지를 제한을 해야 될까요?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뭐 꼭 그 부분까지 뭐 제한을 두지 않아도 사실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네, 송재만 의원님 먼저. 아니 가만히 송재만 의원님 저기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으로부터 질의했던 내용을 답변을 우리 송재만 의원님이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여기 따른 내용에 있어서 진행했던 내용 중에 추후 검토로 개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송재만 의원님이 제기를 하셨는데 본건에 대해서는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승인을 해주시는 거고요. 예. 그러면 차후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 예, 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재난안전과 과장님 발언 때 예, 잠깐만요.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김미 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거는 제 4조 직무를 보면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 그렇죠? 그리고 안전관리 활동 참여. 궁금한 거는 자율방재단도 있는데 안전보안관하고 어떤 좀 차별화된 점, 아니 차이점은 뭘까요? 큰 틀에서는 차이점은 그렇게 있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2018년도에 이 안전보안관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또
재난안전관리 평가에 또 이 평가 항목에 있는데 조례 제정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인정을 안 해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예. 좀 필요해서 조례 예. 제정을 하는 거고. 예,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율방재단하고 네, 안전보안관하고 조금 구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예. 좀 활성화를 시켜주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미 의원님, 재난안전과장님의 질의했던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박석현 의원님의 5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 권익 증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신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권익증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내에서 여성의 권익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 상호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여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성평등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 근거 마련을, 안 제6조에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네트워크 활성 및 성과 홍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권익증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조례안은 김미 의원님의 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 조례안의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경제적 사정, 가족관계 갈등, 미혼, 청소년 임신 등 다양한 요인으로 위기 임산부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 출산과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지원 사업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 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이 9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신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고 그 대상을 개인까지 확대하여 순환 경제 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1조에서는 다회용기 및 재사용 자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제 5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관내 개인까지 확대하고 일회용품 저감 활동에 기여한 개인 또는 사업장 등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의 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유성구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체험공간 조성과 청소년에게 산림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청소년 체험의 숲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이 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연입니다. 존경하는 이해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수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수관 동의안 한 건과 보고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위탁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현 위탁 운영자의 자격과 수탁 능력,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탁 심사한 결과 적합으로 심사되어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대상은 국공립 유성숲다운 어린이집과 사랑의 어린이집, 상농 어린이집입니다. 유성숲다운과 사랑의 상농 어린이집은 2021년 3월 1일부터 최초로 위탁 운영되었으며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 비율이 평균 96.6%로 집계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위탁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은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규정법 제3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연차별 계획도 포함됨에 따라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보장 수요 측정과 목표 및 추진 전략 등을 담고 있으며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실천계획으로서 사업 추진의 구체성과 실행력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8대 추진 전략과 34개 세부 사업 및 8개 중점 추진 사업을 328억 6,900만 원의 사업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지난 11월 유성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계획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름하여 보고드리며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수관 동의안 한 건과 보고 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의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유성 도룡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 윤입니다. 하나의 끝자락에서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이해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도시계획 소관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단계별
집행기획 수립 보고이건, 유성 도룡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기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입니다. 먼저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기획안 심사 관련 유성시장 촉진관리구역 내 온천문화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노후된 공간을 온천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 여가 기능을 제공하고 유성온천의 상징 공간을 마련하여 관광 특구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원 조성 위치는 유성구 복명동 469-35번지 1원이며 사업 면적은 1413제곱미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45억 원, 시비 105억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20억 원, 공원 조성 등 건설 공사비 30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취득 대상의 매입 추정액은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가감정평가에 기반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등의 취득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기 이전 선매입을 통해 사업의 적기 추진과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의회 심사를 요청드리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유성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도시계획 시설이 고시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설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시설에 대해 구청장에게 해제를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절차에 따라 우리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 시설은 관련법상 총 46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현황은 22종의 시설 3,083개소가 결정되어 있고 그중 2,975개소가 집행 완료되어 집행률은 96%이며 미집행 시설은 108개소입니다. 미집행 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95개소에 대한 존치 여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도로 91개 노선의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시료 대비 업무 처리 요령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 중이거나 예산을 수립 중인 7개 노선은 존치하고 일부분만 실시계획 인가되었으나 토지 권원 확보가 이루어졌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 점유가 인정되는 13개 노선은 변경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71개 노선은 해제하고자 하며 주차장 4개소의 경우 주민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하여 존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계획 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 도룡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룡 재정비 촉진지구 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룡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8년 9월 12일 지정되었으며 2011년 9월 9일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촉진구역 4개, 존치관리구역 4개, 존치정비구역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도룡 1 재정비 촉진구역 SK뷰 아파트와 도룡 3 재정비 촉진구역 포레 미수줌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었고
도룡 4 재정비 촉진구역 우성아파트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중입니다. 한편 도룡 2 재정비 촉진구역은 공동관리 아파트 측에서 개발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 대상지는 존치 정비 2구역으로 도룡동 474-6번지 1원의 현대아파트 부지입니다. 면적은 15,031제곱미터이며 현재 15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 제한의 이유는 존치 정비 2구역 현대아파트는 1989년 준공되어 준공 후 35년이 경과된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노불량 주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안전성 확보 및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재정비 촉진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준치 정비 2구역을 도룡동 5 재정비 촉진 구역으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진출로 확보를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을 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6년 2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3월에 대전광역시에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대전광역시에서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하반기에 변경 결정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수강 계획안 및 계획 변경 등에 대한 안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당부드리며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주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사실 여기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지만은 본 위원장이 의원 생활하면서 매년 느끼는 사항이고 한 10여 년을 지켜봤을 때 장기 미집행 사업은 집행부에서 얼마만큼의 관심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장기 미집행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황으로만 지금 제시가 됐는데 총계를 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어요. 예, 총계가 3,080개 중에 집행이 2,972개, 소개 108개, 지금 소개 또 13개 빼고 내면 95개 중에 장기 미집행이 95개죠. 10년 이상이. 예. 그러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어 있는 95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다 이거 취하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95개는 도로가 91건, 주차장이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 4건은 전부 다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존치를 시킬 거고요. 도로 91건에 대해서는 존치를 지금 사업 인정곳이나 예정인 곳을 11건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변경이 13건, 71건이 폐지되는데, 예, 이것은 자, 여기서 예. 보세요, 국장님. 71건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이 시설에 대해서 폐기를 시킨다. 예.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그동안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이걸 진행을 했다라고 보십니까?
예, 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 이 현황으로 봤을 때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예, 요 부분은 2006년도에요. 그린벨트 저기 집단 칠학지 지정하면서 일괄 도상에서 지정을 한 건데요. 지금 이제 20년이 지나서 내년에 시효가 되기 때문에 폐지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러고 지금 여기 주차장 사계수는 그대로 시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자, 이 주차장 구암동하고 방동하고 세동하고 자운동하고 4개소인데요. 예, 이 부분에서는 이 안전도시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협의 부서하고 협의는 다 된 겁니까? 오늘 여기서 결정이 나면 협의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시효는 내년 그 6월 달이 20년 시효 만료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래서 주차장은 필요성이 인정돼서 존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10대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속기록을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하겠지만은 예.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보고를 하셨어요. 예, 꼭 보고하신 대로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유성 도룡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크.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그 보고하는 과정에서 현대 아파트 얘기하셨죠? 현대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하는데 몇 세대입니까? 기존에 현재 있는 건 지금 결정이 다 150세대입니다. 됐습니까, 그건? 예, 몇 세대 재건축하겠다고 결정이 다 됐어요? 지금 현재 의회 청취 보고이건에 대한 현대 아파트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기존에는 150세대고요. 이것이 이제 정비 존치 정비 구역에서 촉진 구역으로 변경이 시에서 이루어지면은 네. 그때 이제 사업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대략 예상을 해서 150세대에서 몇 세로 더 늘어나지는 않아요? 아, 그건 설계를 그 사업자 측에서 해봐야 됩니다. 늘어나겠죠? 예, 예상을 했을 때.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마이크 끄고 한 얘기가 좀 심도 깊게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상임위에서 예. 결정을 해주면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앞에 현대 앞에 들어가기 전에 노후된 아파트들 있죠. 예. 그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안 설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존치 정비 2구역 빼놓고는 나머지는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예. 지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유성 도룡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 의견 제시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우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유성구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쓰시는 이해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세임예산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임예산은 총 4,596억 2,995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1,89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돌봄과는 315쪽,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국비 보조금 등 3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장애인과는 318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 국비 보조금 반환금 등 18억 91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319쪽, 생계급여 지원, 국비 보조금 등 10억 9,60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과는 321쪽, 영유아 보육료, 국비 보조금 등 34억 1,32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053억 4,406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가 증가한 67억 5,20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사회돌봄과는 기정액 대비 0.11%가 감소한 6,121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329쪽 지역사회 서비스사 사업비 4억 6,081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30쪽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3억 7,56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3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4%가 증가한 19억 1,07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336쪽 장애인연금 3억 9,9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38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 2억 2,8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극식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3억 3,4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5%가 증가한 10억 7,0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345쪽 생계급여 지원금 5억 9,38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46쪽 자산형성 지원금 2억 7,29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아동복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04%가 증가한 38억 3,19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356쪽 누리가정보육료 6억 425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56쪽 부모급여 지원 27억 7,11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4억 2,59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6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억 8,115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해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추경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실을 반영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안전 보장과 복리 정리를 위한 필수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최옥술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14쪽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쪽을 보면요, 장애수당 보장 비용 환수금이 있어요. 예. 예, 거기에 부정수급 대상자가 130만 원을 이제 1인 이게 환수를 했는데
어떤 사유,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복지법하고요 시행령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 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4만 원씩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생계 의료수급자 장애수당을 4만 원씩 13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중수급 적발 과정을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습니까? 저희가 이제 재발 방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그 이제 소득 변동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부양가족 변동 사항 이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안내문 같은 거 발송하고 통해서 이제 상담할 때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해마다 계속 번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 수급인가요? 예, 조금씩은 줄고 있는데 그래도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발 방지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안내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상담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또 17쪽에 한번 보실까요? 17쪽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인데 3,398만 9,360만 원이 이제 우리가 가징금 부과 내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분들은 몇 번 이렇게 분배해서 환수를 하는 건가요? 분할 납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이게 한번 적발이 되면 4배를 이렇게 환수를 하게 돼 있네요. 예. 예, 그래서 밝은빛 요양원은 3,398만 9,360만 원을 환수를 하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많은 거액이잖아요. 3,300만 원은. 그래서 어떻게 환수를 하는지. 이제 본인들이 특별한 신청이 없으면 일괄 납부고요. 이제 본인들이 이제 분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분납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신청을 하셨나요? 분납을 한다고? 분납 안 하고 납부를 했습니다. 완료가 된 거고요. 예, 동행 사회적 협동조합도 예. 완료가 된 거고요. 예. 두 군데 발급은 9월 30일이고요. 동행은 10월 10일 날 납부 완료했습니다. 보통 뭐 1, 200도 아니고 다 1,000단위, 3,000단위, 2,000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례를 다 이렇게 요양원에다가 이렇게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내문이라든지 해서 이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부과 금액이 더 줄어들고 그런 사례가 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저희가 상반기에 대표자랑 시설장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회계 책임자 교육을 연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예, 2026년도에는 이렇게 적발되는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노인 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서 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이 언제 변경됐어요? 올해부터 지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변경 기준이 변경됐다는 게 언제 변경 결정이 났냐고요? 예, 정확한 날짜는 좀 파악이 안 되고 2, 3월경에 내려왔습니다. 2, 3월경에 내려왔는데 보조금 결정돼서 변경 내시가 9월에 내려온 거예요? 예, 시에서 공문을 9월 11일자로 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정이 지급 기준에 대한 변경이 2, 3월에 났는데 예. 그 확실한 겁니까? 2, 3월에 났는데 보조금 변경 내시를 9월에 내려준 거예요? 정확한 공문을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드린 그 어린이집 예산이랑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명절휴가비가 법정 부담금이에요? 아니 이게 아닐 겁니다. 법정 부담금이. 그러니까 대전시가 왜 행정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소급 적용을 해요. 이 예산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예산을 자꾸 이렇게 소급 적용하는 건수가 늘어나면 모든 예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소급 적용해달라고 하죠. 이 부서에서는 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입니다. 평소 유성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앞장서 노력하시는 이희환 사이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조 세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447억 6,049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가 증가된 17억 1,44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예산으로 청소행정과는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815만 원, 소송 비용 환수액 961만 1천 원, 자동 집화 시설 운영 12 보조금으로 6,82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 및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태료 3,550만 원, 화물 자동차 유가 보조금 12 보조금 12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및 무단 방치 차량 범칙금을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과는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징수 교부금 2,663만 1천 원, 민마루 근린공원 토양오염 정화공사 사전 사용 2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산림과는 불용품 매각대금 1,28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징수금으로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조 푸른 환경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0억 3,268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38%가 증가된 8,5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75쪽 환경 개선 부담금 우편요금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국 12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액으로 8,7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청소행정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394억 5,541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52%가 감액된 2억 729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379쪽 생활 폐기물 반입 수수료 2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 대행 1억 5,210만 9천 원을 감액 해상하였고 자동 집화 시설 운영 12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액 1억 4,461만 3천 원을 증액 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교통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22억 8,079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55%가 증가된 12억 7,108만 6천 원을 증액 해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 학습장 철거 비용을 2,791만 4천 원을 감액 해상하고 화물 자동차 유가보조금 12억 9,900만 원을 증액 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72억 9,698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95%가 감액된 2억 9,998만 6천 원을 감액 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소유 공용주차장 및 시소유 공용주차장 수탁료로 9,027만 7천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2억 8,700만 9천 원을 감액 해상하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1억 원 증액 해상하였습니다. 39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719만 2천 원, 우편요금 및 전기요금 1억 4,023만 4천 원을 감액 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공원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49억 9,193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52%가 증가된 2억 2,500만 원을 증액 해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399쪽 민마루 굴림공원 토양오염 정화공사 사전 사용 2억 7천만 원을 증액 해상하였고 구룡 소루지 생태 휴식공간 조성 토지 보상 및 기타 수수료 4,500만 원을 감액 해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1조 녹지 산림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09억 3,147만 9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38%가 증가된 7,997만 6천 원을 증액 해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403쪽 임업칙불금 567만 원, 임도건설 및 유아 숲체험원 국고보조금 및 이자 반환 8,442만 1천 원을 증액 해상하였고 식목행사 911만 5천 원을 감액 해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공원과, 녹지산림과 일괄 질의하고 답변은 얻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없으시죠? 예. 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 설명서 153페이지에 보면 세입을 보면요. 네네. 그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하셨잖아요. 네네. 4,500만 원 감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처음에 7,100만 원 세입 계상하실 때 네네. 7,100 계상하실 때 송강 송강동 공영주차장을 5,1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예예. 5,152만 원.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6월 22일에 계약 종료됐죠. 네네.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종료했습니다. 그럼 이게 6개월 가량 된단 말입니다. 예예.
그럼 6개월 정도에 대한 부분을 감하셨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감한 비율이 너무 커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5,1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다가 지금 예산을 최종적으로 세입을 잡으신 게 980만 원 정도 잡으셨고 990 정도? 예. 한 20% 정도 잡으신 건데 예. 기간 대비는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파손으로 공사했는가? 차단기 파손, 통신 시설 파손 이 부분은 그 공영 주차장에 어떤 차단기 파손이 있어가지고 아마 2달간 공사하면서 이분한테 그 어떤 그 수탁료를 좀 못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탁료를 못 받는 부분. 예. 그게 어느 정도 되는데 2달이? 저희가 그래도 이분들한테 2달을 연장해 준 상황. 그 2개월의 문제는 네, 아닌 네. 것 같고요. 예. 추가적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게 네. 5,152만 원을 계상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예산을 989만 6천 원 잡으셨잖아요. 네네. 예,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지 제출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의원님이 제출하라고 하신 그 자료만큼 꼭 제출해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되도록 하시고요.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4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의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입니다. 평소 구전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이완 사이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409억 2,951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가 증가된 39억 1,328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조효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기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유임수수료 5,230만 5천 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6,157만 5천 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144만 원, 시비보조금 143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국비보조금 2,239만 5천 원과 시비보조금 895만 8천 원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4억 7,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도로사용료 6억 2,878만 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보금 8,005만 6천 원, 소로 3- 자운 2호선 도로개설 자치구 특별조정보금 1억 9천만 원,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시비보조금 2억 3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건축과
5,075만 원, 공동주택과 1억 8,014만 8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일반에게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409억 2,951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7%가 증가된 39억 7,08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예산은 16억 1,602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89% 증가된 1,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국비 1,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총 예산액 157억 7,33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6%가 증가된 31억 1,36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비 29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특별하게 포함 총 예산액 219억 1,127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4% 증가된 8억 3,5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로 3- 자운 2호선 도로개설 특금 1억 9천만 원,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12 2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총 예산액 8억 6,92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 감소된 5,761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 운영비 5,761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과는 총 예산액 7억 5,966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가량 증가된 77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보전지출 반환금 77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도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국별 총괄적인 질의하고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과로 합시다. 예,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두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예, 182페이지에 보면 그해 수입 잡혀 있는 거 있습니다. 182페이지. 예, 설명서 182페이지에 보면 이게 보통예금 계좌에 원인 불명 잔액이 남아 있던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금액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보전 수입이 들어오고 아마 지출이 안 된 걸로 보여지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이게 20년도서부터 5년이 지날 동안 결산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결산이 안 된 게 좀 아쉬운데, 앞으로는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원인 파악하셔가지고 결산 때 정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설과 세입 하나 볼게요. 건설과 세입이요? 예, 196페이지에 보면 네, 그외 세입으로 그 잡아놓은 금액이 있어요. 세입 편성하셨잖아요. 예, 그 산출 기초 및 부가 내역에 보면 세 번째 하수도 준설기 매각 대금이 있거든요. 예, 요거는 그외 수입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예, 21-04에 보면 불용품 매각 대금 목이 있거든요. 예. 그거로 잡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 지금 변경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결산할 때 요거 챙기셔가지고 결산할 때 세입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위원장이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21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네,
거기 보면 재난 재해 예방 및 운영 재난안전과학건데요. 예, 여기에 지금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485만 1,000원이 올라왔죠? 예, 예, 485만 1,000원. 예, 안전관리 자문단 재난안전 점검 수당이 1인 기준에서 1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1,000원은 뭡니까? 예. 1,000원. 추경에 올라간 금액에 485만 1,000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본 예산 대비로 하다 보니까 뒤에가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본 예산 대비로 그렇게 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퍼센트 적용을 하다 보니까 금액의 산정이 77% 잡아가지고 1,000원이 떨어진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1인 기준에서 수당을 주는데 7명이 한 번에 다 운영됩니까? 한 번에 다 그렇지는- 운영이 된다면은 예. 한 번 지급되는 돈이 70만 원일 거고요. 예, 그렇죠? 예, 그 밑에 지금 미반영 시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을 보면은 예. 지역 행사가 뭐가 있어요?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요. 뭐 크리스마스 축제하고 다중 밀집 시설 연말연시에 이분들이 7명이 동시에 다 점검과 자문단으로 활동을 한꺼번에 동시에 합니까? 아닙니다. 여건에 따라서 꼭 7명이 다 가지는 본 않고요. 위원장은 예, 이 금액이 산출이 제대로 됐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 예? 예. 추정 사업비입니다. 무슨 사업이요? 추정한 금액입니다. 추정 금액이다. 예, 예. 한 번 나가면 7명이 70만 원을 사용하는데 앞으로 12월 달에 나갈 게 77에 49, 490만 원 정도, 480만 원이니까요. 예. 그분에 7명이 동시에 나가면은 7번을 다중이용시설 및 지역 행사를 나간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전체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222억 4,480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0.19%인 4,20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총 327억 5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93%인 6억 4,34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보건의학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수수료 660만 4천 원, 과징금 3,100만 원 등 세외 수입에서 3,98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과 냉동 낭자 보조 생식술 지원의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건강정책과 소관사항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4,472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 보건의학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규모 195억 2,052만 9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75%인 5억 5,218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47쪽 모자보건 증진 사업 중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비 검사비 지원을 100만 원 증액 계상,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을 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448쪽 보건진료 서비스 제공 사업의 보건진료 행정 운영으로 7,657만 1천 원을 감액 계상, 인력 운영비로 4억 7,461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1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31억 7,997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69%인 9,125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53쪽 주민건강증진 사업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4,400만 원 감액 계상하고 정신보건관리 사업 중 정신요양시설 운영을 1,172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4쪽 인력 운영비로 2,680만 원을 감액 계상, 기본 경비로 8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금회 보고드린 예산안은 주민의 건강관리를 활성화하고 지역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이도시의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지방비 조정과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 등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판단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의를 선포합니다.